카페에서 들어온 질문, Q&A 영상 또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별님 유튜브의 도움으로 초3 남아 6세 여아 엄마표 진행 중입니다. 둘 중에 제가 고민이 되는 아이는 첫째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의 모든 고민이 첫째에 몰려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제가 또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첫째에다가 이제 엄마들께서 많이 고민을 하시고, 몰입하시고 이러시다 보면 둘째가 어느새 더 잘하게 됐네? 이런 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어떤 현상 자체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힌트를 또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이가 동영상 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 이제는 사정해야 30분 남짓 보고 기다렸다는 듯이 TV를 끄고 청독 시간도 늘어나지가 않고 10분에서 15분이 최고네요. 그마저도 스스로는 절대 안 읽고 제가 옆에 딱 붙어서 꼭 같이 읽자고 합니다. 저 워킹맘이고 너무 힘들어요. 이 마음, 정말 이 단 한 줄의 글만 보아도 그 고단함이 느껴지고 저도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10분 공감이 갑니다. 이 워킹맘이 이런 엄마표 영어 일상에 이어가시는 거 이 정도, 너무 훌륭하세요. 사실은 이 정도만으로도. 그래도 2년 반 동안 10분을 읽더라도 거의 매일 한 것이 도움이 되어 아이 실력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어요. 생각보다 어휘를 많이 알고 있고 듣기도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계속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는 건지, 누가 어떻게 하라고 딱 말해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그 워킹맘인데도 불구하고 2년 반 동안이나 이렇게 이어오셨다라는 점에서 정말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제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 위주로 먼저 한번 드려볼 건데, 전반적으로 좀 총평을 해보자면, 제 생각에는 초등학교 3학년에 이 정도 해오신 것이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에 비해서 결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어요. 질문에서 보면은 어휘를 많이 알고 있으나 쓰는 건 전혀 안 돼요. 이 점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동안 학습적인 학원에 다닌 친구들이 주변에 혹시 있다면 아마도 아는 어휘량에 있어서는 이 친구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라고 저는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쉬운 것, 근데 이제 문제는 쓰는 거가 안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쉬운 것을 3개씩 외우도록 시키는데 이렇게 외워도 돌아서면 까먹고 단어 공부 학습법 좀 도와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 좀 다시 한번 해볼까 해요. 어쨌든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엄마표 영어를 꾸준하게,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영어 환경을 만들어 오시면서 진행을 해오신 과정에서는 어휘를 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는 훨씬 더 어휘를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항상 쓰기를 못한다. 그러니까 철자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라기보다는 암기를 못했다가 더 맞겠죠. 왜냐하면 후민정음 같은 경우는 바로 우리가 소리대로 나오는 그 과학적인 철자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학습을 해서 읽기도 되고, 외국인도 바로 이걸 학습적으로 이해를 해서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영어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불규칙적인 것도 많고, 사이트 워드라든지 처음 보는 단어인 경우는 저도 외우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자가 기준이다라고 하면은 절대적으로 이제 모국어 습득 방식 엄마표 영어 한 친구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과연 우리가 무엇인가 언어를 습득한다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그럴 때에도 우리 엄마표 영어를 꾸준히 지속해온 아이들이 단어를 정말 잘 모르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어휘를 많이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들어서 이해되고, 그리고 맥락상 이해되는 어휘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겠죠. 마치 우리 7살, 8살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일상에서의 단어를 충분히 알고 이제 학습으로서 우리가 국어를 배우는 단계에 들어갔을 때 받아쓰기를 잘 못하는 정도, 그 정도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매일매일 3개씩 외우는 그런 루틴이 아이에게 크게 부담이 안 된다면 이건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워킹맘의 입장에서 이 정도로 매일매일 학습을 챙기신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이 쉬운 거 3개씩을 외우도록 시킨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아마도 아이가 이제 쓰는 철자를 외우게 한다라는 말씀이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leave라고 하면은 뭐 떠났다, 뭐 남겨두고 자리를 떴다, 남겨뒀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이런 단어를 외울 때 뭐 뜻을 한글 뜻으로도 우리가 한번 알아는 보아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예, 이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이 단어를 우리 아이가 알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부모님들은 당연히 L 다음에 EA가 온다. 그리고 V이다.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좀 그 집중해서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정말 이 live라는 단어를 아이가 정말 제대로 아는 것은 문장 속에서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이겠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동화책 같은 걸로 우리가 보통 접근하는 게 엄마표 영어잖아요. 그러면은 동화책에는 거의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left라는 말도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책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이제 leave라는 단어가 뭐 과거형을 달달달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노출량을 크게 잡아줌으로써 예, 문장에서 어떻게 더 이렇게도 쓰이고 저렇게도 쓰인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경험적으로 많이 쌓아간다면 이거를 리브에서 떠나다 남기다 해가지고 외우는 친구들보다 실제적으로 영어가 사용되는 현장에서 더 유능하게 이제 사용을 하거나 이해를 하거나 독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네, 너무 이렇게 걱정을 하지는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뭐 학교에서 이제 쓰기 시험을 보는 경우, 네,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만약에 이제 쓰기를 많이 요구를 한다라고 하면은 학교 수행 평가라든지 선생님이 시험을 보는 그 범위 내에서 교과서에 있는 어휘를 조금씩 연습하는 거는 좋겠지만 우리가 보통 읽고 아이들이 즐기는 영어 체계에서 그것을 그 중에서 이제 몇 개를 가지고 와서 철자를 막 암기시키는 것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그렇게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진행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게 아이가 느끼는 것에 따라 또 다르기 때문에 저는 하루 1개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뭐 하루 1개씩 해가지고 365개를 뭐 1년 동안 외웠다고 쳐도 예, 초등학교 4학년 가서 단어 365개 알면은요, 예, 우리가 어휘를 아는 그 개수만큼의 기준으로 나와 있는 리더스북이 있거든요. 근데 아는 어휘가 뭐 350개 나오는 동화책도 되게 많아요. 그럼 그 정도의 어휘량을 아이가 갖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어리니까. 네. 그리고 이제 동시적으로 영어 환경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충분히 거기서 또 자기가 익힐 수 있는 단어들을 무의식적으로 계속 쌓아가고 있는 그 작업이 진행이 함께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휘 학습이 꼭 이렇게 따로 외워서 달달달 암기시키는 것만이 어휘 학습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을 잘 하고 계시다고 격려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제 30분 정도만 하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TV를 끈다라고 하는 거는 아이가 이제 영어 영상 보는 것이 이렇게 크게 흥미가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무엇을 매일매일 보여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좀 권하기로는 스토리는 아이에게 좀 전적으로 선택권을 주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예, 뭐 굉장히 교육적으로 너무 나쁜 장면들이 많이 나온다거나 혹은 영상을 보았을 때 예, 화면의 움직임만 있을 뿐 언어적인 어떤 자극이 별로 없는 영상이다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아이가 좀 재미를 느낄 만한 그래서 끊임없이 말소리가 흘러나오는 그런 영상을 잡아가지고 해주신다면 아이가 이렇게 막 억지로 보는 현상은 조금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엄마랑 같이 약속을 하고 학원 대신 하기로 약속을 하고 진행하는 상황에서 매일 30분을 보는 거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반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은 학원에서 영어 학습량을 채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일 뭐 30분 동안 즐겁게 보는 이 활동조차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보다는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영어 습득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져요. 게다가 책을 지금 하루 15분 정도 읽는다고 하였는데 10분, 15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0분, 15분이 이제 쌓이면요 엄청나게 아이들의 뇌 속에 영어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만 이제 초등 3학년의 입장에서 이 정도 해오신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아이가 즐거운 영어 정서를 만들어 가면서 좀 편안하다라는 것을 좀 느끼고 있다면 저는 이 시점에서 아이와 좀 이야기를 나누어서 이제 15분 넘어가면 몸을 비트는다고 했는데 예, 이 정서를 좀 유지시켜주는 방향으로 아이와 대화를 나누어서 양을 좀 조정을 해보시는 것, 그거를 조금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이게 30분 영상 보는 것도 이제 좀 내용을 좀 파악을 하셔서 아이가 좋아하는 어떤 선택권을 좀 주셔서 좀 자율성을 좀 존중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이 영어 영상만큼은 예. 왜냐하면은 계속 들리는 환경 속에 있어야지만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언어를 습득하는 건데 이것이 별로 그렇게 아이에게 잘 와닿지 않는다면 그리고 재미가 없다면 오래 유지하기가 힘들고 결국엔 또 학원행을 해서 남들과 똑같은 그런 영어 교육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부모님께서 아이와 함께 대화 나누시면서 조정해 가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처럼만 유지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다른 활동들도 좀 많이 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이것도 역시 초3이 여러 가지 영역별로 지금 영어 한 과목만 가지고도 지금 한 4가지 화상영어까지 하면 5가지를 해왔던 셈인데 화상영어는 지금은 그만뒀다고 하니까 그래도 4가지를 하는 셈인데 이거는 사실은 초3 아이에게 쉽지 않은 그런 일정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이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학원에서 이거를 뭐 더 갑자기 양을 키운다고 아이가 영어 정서가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요. 근데 엄마가 만약에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매일매일 이제 분노의 감정, 뭐, 아이를 향한 것은 아니지만 나 스스로 굉장히 힘든 감정이 너무 많이 지속한다, 장기간으로. 그러면 저는 잠깐 학원에 보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좀 어느 정도 엄마가 마인드 컨트롤이 되시고 그러면 이제 학원에서 다시 데려오셔서 엄마랑 또 같이 예, 좋은 교육 계속 이어갈 수도 있는 것이니까. 예.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학원 커리큘럼에 견주어 봤을 때에도 예, 이렇게 뒤지는 것이 전혀 아니다. 예, 학원에 간다고 아이들이 다 엄청 집중을 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이제 개인별 어떤 공부 역량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와 같이 대화를 잘 나누어 가시면서 저는 한 몇 년 정도 더 지속하셔도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3이니까요. 네. 어쨌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